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빨리 온다고 숨이 차가지고 장에 변동성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볼펜부터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 볼펜 가지고 이제 그 말씀드린 걸로 이제 타점 잡아서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볼펜을 봅시다. 요걸 볼게요. 요거. 자, 볼펜이 여기에요. RSI는 잠시 숨겨놓는 걸로. 자, 볼펜이 여기 올라왔어요. 자, 볼펜이 상단에 왔어요. 추세가 살아있나요? 지금 추세가 몇이죠? 0.02입니다. 0.02까지 지금 보시는 건 15분봉이에요. 제 기준에 저는 15분봉을 메인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맞는 타임프레임을 자주 보고 거기에서 안에서 지표를 몇 가지를 봐도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서 그 지표의 움직임도 자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15분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0.02까지는 추세가 죽어 있습니다. 제가 볼펜을 이용하실 때 BBW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추세가 그쪽으로 터져서 쭉 진행이 되는지를 판가름하는데, 제 기준에는 그게 0.02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볼펜 같은 거 매매할 때, 지표를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데, 세팅은 다 기본 세팅이고요. 어, 정확한 지표는 BBW랑 BB percentage B입니다. 인디케이터 치셔서 이거 두 개 치셔서 켜시면 그대로예요. 제가 보는 그대로. 제가 여기서 바꾼 게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볼벤으로 매매를 할 때부터 이 그대로로 했기 때문에 따로 바꾸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0.02를 안 넘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볼벤이 뚫고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서 단타의 개념으로, 자, 우리는 올라갈 것 같은데 추세가 추세가 터지질 않네. 추세가 생각보다 터지질 않네. 근데 요 볼벤 상단에 왔을 때, 볼벤 상단에 왔을 때 여기에요, 여기. 24,800입니다. 이 당시에. 24,800인데, 그럼 여기서 숏을 치느냐? 아니죠. 왜냐? 0.01까지 왔어요. 우리 0.02까지는 보는 거잖아요. 그쵸? 0.02까지 안 오더라도 0.01에서 볼펜 상단이니까 숏을 쳐보고 싶어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관점이 우리가 상방이었어요. 상방이었고, 거기에 추가적인 근거로, 자,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24,900이라는 매물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1.13 저항이에요. 피보나치 비율 1.13의 저항. 그러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단타의 포지션이어도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되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단타 자리예요, 여러분. 단타 자리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파는 게 단타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파는 게 단타 매매가 아니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익절을 날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단타 매매예요. 만약에 똑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부분 익절을 날리고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단타 매매입니다. 제 기준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타를 접근을 하셔야 단타가 쌓여도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이 좀 아파서 뭐 마시면서 하고 있어서 이해를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여기서 자고 있었지만 매매를 어떻게 했을 것이냐, 볼벤을 보고 매매를 한다 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올라올 때, 자, 볼벤이 상단에 왔어요. 조금 보는 거죠. 왜냐, 이 볼벤의 상단에 왔을 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인데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볼벤 넓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 0.01 구간이에요. 여기가 0.01, 요 구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봅니다. 조금 지켜보면 여기까지 올라요. 그럼 최소한 여기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로 왔을 때, 여기로 왔을 때, 자, 볼벤을 찢었어요. 너무 좋아요. 볼벤 상단보다 볼벤 찢었을 때가 더 좋아요. 근데 볼벤을 찢었어요. 여기 부분 볼벤을 찢었어요. 근데 어디에요? 0.02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내려오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포지션을 잡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뭉툭하게 만드는 거는 볼 수가 있어요. 뭉툭하게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요. 단타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할 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벤 가지고 매매할 때 저는 처음 진입할 때 30%, 시드 전체의 20%에서 30%, 무포지션이라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 20에서 30% 정도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여기 구간에서 최근에 좋은 예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볼벤을 제 차트에서는 이 보조지표를 다 꺼놔요. 보조지표에 볼벤이랑 트리플 스토랑 RSI가 있는데 다 꺼놔요. 왜냐면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것만 봐도 이게 보여요. 모든 시간봉에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15분봉 차트를 정말 죽어나게 봤다 하면은 보입니다. 보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되실 거고 어... 와서 한 요 정도? 요 정도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내가 단타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것도 진짜 안 좋은 예시긴 한데 일단 피보나치 채널 기준에서 1.13 저항 맞고 내려오고 1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데 1 밑에서 비비고 있는데 여기서 단타로 롱을 들어간다.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지만 난 24,200의 지지를 예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단타를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할게요. 제 기준에 근거가 부족하지만 만약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벤의 하단. 그 다음에 추세는 올라오고 있지만 요 구간이 일단 0.02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시드의 20%를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조금 더 내려와요. 조금 더 내려와서 볼벤의 하단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볼벤의 하단부에서 머무는데 추세가 죽고 있네. 그러면 괜찮다 라는 생각에 여기 부근에서 손익비 좋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럼 평단이 한 24,200 조금 아래 부근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형성을 한 상태에서 그럼 시드 20%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드 40%가 들어갔고 내 남은 현금 비중은 60%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상황이면 저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데 로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배율과 로스를 잡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진입을 했다 일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볼벤이 찢으면서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추세가 터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 횡보 장세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그럼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내 시대 20%에서 30% 되는 비중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단타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손익비와 타점을 따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면 꼬리에서 못 팔고 중간에서만 판다고 해도 1% 정도는 무난하게 먹습니다. 무난하게 먹을 수 있어요. 10배를 기준으로 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보통 볼벤을 이용한 단타 매매나 들어가면 제가 칠 수 있는 맥스 레버러지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치는 거고 여기서 찢어져서 볼벤 찢으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찢으면서 여기 부근에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터지지 않았는데 저점을 낮춰준다. 그럼 물량을 받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받고 처음에 물량이 많으면 이 볼벤 기준으로 중단이 중요해요. 중단 부분. 왜냐면 볼벤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중단의 지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여기서 팝니다. 여기서 중단 받을 때가 이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캔들이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을 해보거나 여기서 상방 관점이라면 홀딩을 해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평단의 본줄 로스를 잡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잡았다면 평단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비비면서 못 올라간다, 애매하다,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상단을 찍었어요. 근데 추세는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쇼타점인 거예요. 단타의 개념으로. 추세가 죽거나 추세가 튀어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볼펜 상단에 왔다? 상단에 왔다? 여기부터 눌릴 확률이 높은 거죠. 어디까지? 볼펜의 중단 혹은 볼펜의 하단까지. 그럼 여기는 쇼타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보는 쇼타점은 뭐다? 롱의 입절 구간. 롱의 타점은 어디다? 숏의 입절 구간. 그게 단타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잡은 게 여기 부분에선 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상방 관점이니까 요 캔들에서 상단을 찍고 내려온다 했을 때 여기에서 롱을 다 익절을 하고 여기서 숏을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최소한 안 하더라도 여기 볼벤 중단을 간 요 구간에서 부분 익절을 했다면 본줄 로스를 잡고 가는 거죠. 이게 볼벤을 활용해서 단타를 하는 겁니다. 단타를 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거 세 가지. 근데 볼벤도 똑같아요. 볼벤을 이용한 단타는 볼벤으로 이렇게 손익비 좋은 타점들이나 이렇게 손익비 좋은 타점들이나 요런 거를 잡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점에서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그래서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보조 지표예요. 초보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근거가 세 가지는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거의 세 가지 중에 볼펜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 붙이시더라도 만약에 나는 이걸 상방으로 봐. 나는 이걸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이 0.5야. 그 다음에 나는 0.5 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롱을 받을 거야. 그렇게 근거 두 가지. 저는 0.5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근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뭐 피보나치 채널 기준으로 1.13, 1. 그 다음에 886. 그럼 나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886에서 비비고 다시 요즘에 886에서 지지를 받으면 1.13을 넘어서 1.236까지 가는 패턴을 최근 한 달간 보여줬기 때문에 난 그래서 여기서 롱 받아서 끌고 가볼래.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단타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근거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근거 세 가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못 찾으시더라도 최소한 볼펜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은 타점, 100% 정말 A 플러스급의 타점은 그건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야 되지만 최소한 정말 C 마이너, D, F 등급의 타점은 잡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보는 것만으로 해도 이 차트의 추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 캔들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캔들이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긴 캔들이 빡빡빡 꽂히면 추세가 터집니다. 그럼 거기에 추가적으로 0.02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0.02를 안 넘는 경우가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차트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이거 꽂히기 전에. 자, 0.01이에요. 그쵸? 0.02는 여기입니다. 0.02는 여기에요. 요 구간이에요. 이게 내려온 다음에 앞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고 쭉 내려왔어. 이거 반등 주고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숏 관점이에요. 자,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자, 볼펜 상단 어디 찍어요? 여기서 찍습니다. 여기서 찍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 매물대가 있어요. 22,980. 그럼 22,980을 못 넘길 것 같은데 하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20%를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크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더라도 이거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우리. 크게 보이죠? 여기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넘겨서 올라가는 순간 잘라야 돼요. 단타여도. 제 기준엔 그래요. 왜냐? 단타 개념으로 볼벤을 보고 들어갈 때는 무조건 괜찮은 손익비와 짧게 로스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22,980의 지지를 받으면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 롱 관점에서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생각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3,420과 23,650이 롱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위로 뚫고는 못 가더라도 여기는 리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앞에서 피보나치 찍으면 무조건 여기 걸릴 거예요. 걸릴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여기서 잘랐지만 지켜보면 추세가 터지지 않았어. 추세가 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멘 상단에 계속 걸리네. 이렇게 볼멘 상단에 계속 걸리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숏을 잡고 여기서 내려갔을 때, 여기서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 내려가면 한 1% 정도가 나오죠. 1%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려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치고 올라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이 볼벤의 중단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았으면 볼벤 중단에서는 1차로 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볼벤 중단에서 1차로 털면 어떻게 되죠? 내 로스는 내 평단가에 거는 거예요. 왜냐? 휩소 무빙으로 볼벤 상단 한 번 더 찌르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신 본전 로스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본전 로스가 나가고 이 볼벤 상단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쳐가지고 내 본전 로스를 내고,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0.0의 아래에서 놀고 있다,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욕심내가지고 그래도 나는 수수료도 그렇고 내가 본전 로스 안 내고 어차피 익절한 것도 있고 하니까 물량을 더 받아서 내려올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볼벤으로 매매를 하면 그 후에 볼벤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타를 먹기 위해 들어가는 거지, 그 유명한 짤 중에 그게 있잖아요. 단타 치러 갔다가 언제나 죽어 있는 건 나였다, 뭐 이런 짤들도 있고, 단타 쳤다가 이런 데서 이런 무빙 나와서 물리면 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들어가든 로스는 잡아야 돼요. 근데 본전 로스를 안 잡아도 이 캔들 끝에는 잡아놓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서 본전 로스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포지션인 상태에서 만약에 난 포지션을 잡고 싶어.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다음에 이게 양봉이 꽂혔다고 봅시다. 자, 양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요 양봉 나왔을 때 볼면 넓이 어디예요? 이 양봉 하나로 0.03이 됩니다. 그럼 0.01을 넘었어요. 그럼 우리 기준에는 뭐예요? 이거 추세가 심상치 않아. 일단 까불면 안 되겠다. 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볼벤 상단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0.02가 넘어간 순간 우리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볼벤을 이용해서는 이게 오히려 0.02 넘었으니까 이 추세가 터져서 더 갈 수가 있겠다를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매매는 확률과 손익비 싸움인데, 볼벤 이렇게 찍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만큼의 양봉을 더 먹기 위해 롱을 친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단타를 정말 잘 치고 빠지고를 잘 하신다면 이 캔들을 뭐 파동사 뭐 1, 2, 1, 2, 그 다음에 1, 2, 1,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뭐 4, 5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한 바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뭐 관점이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볼벤만 보고 했을 때는 이럴 때 롱도 여기에서는 잡아서는 안 되고 숏도 잡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초보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볼벤 넓이가 볼벤 추세가 터졌을 때 추세 터졌으면 더 가겠네, 이게 줄어들어도 더 가겠네 생각하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을 먹더라도 잃는 게 결국엔 더 많아요. 어찌됐든 그 다음 캔들이 나옵니다. 볼벤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볼벤 높이에서 볼벤은 안으로 찢어졌다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요 캔들, 요 캔들까지 볼벤 추세를 넓히면서 계속 올라가요.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2%예요. 2%. 거의 2%입니다. 10배 치면 마이너스 20%예요. 그럼 여기에서 손익비 안 좋게 들어갔다가 내 본전 로스들 여기서 로스 안 걸어가지고 여기서야 20%지. 여기에서 내 평단부터 본다고 하면 진짜 평단을 잘 잡았다고 해도 4%예요.
마이너스 반토막입니다. 10배 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저도 맥스로 10배, 그 다음 저는 지금은 좀 더 배율을 높여서 치고 하지만 배율을 더 높게 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로스 안 잡으면 그렇게 되고, 여기서 캔들이 진행이 돼요. 캔들이 15분봉으로 진행이 될 때, 자,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둥글게 말기 시작할 하네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면은,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네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요게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볼멘 넓이 BBW에서 최고점이지만 여기 구간에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갈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볼멘 중앙을 다 왔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말고 이 고점을 낮추면서 이제 추세가 안정화가 되고 있구나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15분봉에서 이 볼벤과 BBW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갈 때, 여기에서 숏을 진입을 할 때 여기 로스를 잡아야 돼요. 근데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다른 점은 뭐예요? 여기는 로스가 멀어요. 뭐 0.5%. 어떤 분에게는 낮은 걸 수 있지만 제가 단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로스에서 0.5%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내가 10배 기준으로 진입해서 단타일 때 2에서 3%의 손해만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맥스 한 1%, 그러면은 여기에서 0.5%예요. 0.5%, 한 0.56%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2%에서 한 3% 정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볼벤 기준으로 나는 포지션을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배를 친다면 10배가 아니라 배율을 한 4배에서 5배 정도로 줄여서 여기 로스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응?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보는 타점과 확률과 손익비 싸움에서 내가 먹을 수 있다, 볼맨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근거들까지 해서 먹을 수 있다 해서 확률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비 싸움에서 이 로스만큼 해서 로스가 나갔을 때보다 먹을 비율이 커야 되는데, 이 로스가 나갔을 때 내가 평소에 잡는 로스보다 이 거리가 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배율과 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은 일정화하되 배율로 그 리스크를 조절하는 편이고요. 그럼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요 구간까지 옵니다. 하지만 볼벤은 내려가고 있고 추세는 죽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홀딩을 하다가 요 볼벤의 중단, 이 볼벤의 중단이 때마침 어디예요? 피보나치 채널. 요즘은 피보나치 채널을 그어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냅뒀으니까 계속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피보나치 채널에 한번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익을 하든 부분 익절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퍼예요? 여기가 한 0.8에서 한 1% 정도가 됩니다. 극점에서 팔면 1%, 극점에서 못 팔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정가로 파시거나 아니면 보시고 판다고 해도 0.8% 이상이에요.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로스로 보는 구간에 거의 1에서 한 1.5에서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에서 어, 진, 진입을 하셔서 볼벤과 BBW를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절반을 팔든 부분 익절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뭐라고 했죠? 내 평단 혹은 내 평단 살짝 위에 이런 꼬리, 이런 부분에 로스를 당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 부분 익절을 하고 이 포지션은 플러스로 마무리를 하는 게 선물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단타로 들어가서 언제나 죽어 있는 건 나였다 하면 안 돼요. 단타로 들어가서 내가 이 포지션을 로스로 이 구간에 진입해서 이 구간에서 로스가 나더라도 볼벤을 이용해서 이 볼벤과 BBW를 이용하면은 최소한 10번을 들어갔을 때 이기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드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경우에 그 로스에 비해서 그 수익을 더 크게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짧게 수익을 내더라도
본절 로스 혹은 그 익절한 것보다 더 적게 로스를 내는 걸 반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거, 이게 단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분 익절이나 반 익절 한 다음에 이게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빡빡빡 꽂힐 줄 알았는데 안 꽂히고 이걸 깨고 그대로 내려가요. 그대로 내려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해도 최소한 여기에서 요 캔들에서 볼벤 하단을 왔을 때 한 번 더 익절을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익절, 그리고 23,650 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요런 데서 한 번 더 익절. 그러면 요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여기 먹고 여기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 여기에서 본절 로스나 이 꼬리에서 로스를 잡아놨다면 이거 먹고 이거 먹었는데 여기서 로스 나간다고 해도 많이 플러스로 끝나겠죠. 많이 플러스로 끝날 거고, 그런 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구간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그렇게 볼벤 있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들어가면 여기까지 왔어요. 응? 볼벤이 찢겼어요. 볼벤이 찢겼고, 그 다음에 이런 볼벤이 찢기고 여기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다 터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쭉 여기서 볼벤이 찢겼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터지면서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잠잠하고 볼벤이 찢기고 다시 들어왔네? 볼벤 하단이네? 그럼 여기서 볼벤 중단이나 상단까지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추세가 죽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숏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롱으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거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볼벤 매매로 뭐 시드 뭐 20%인가 뭐 늘렸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롱 타요, 똑같이. 그쵸? 추세 죽어 있죠. 그럼 롱 타가지고 볼벤 중단 와요. 이게 어디죠? 여기에요. 그 다음에 추세 피보나치 채널에서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부분 익절을 날립니다. 그럼 부분 익절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볼벤 상단이에요. 근데 추세는 죽어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가 됐든 요 캔들에서 이제 볼벤 상단이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찌르고 24,200의 저항이 강하구나. 그러면 이거 불안한데 하면은 여기에서 본절 로스를 잡아두고 여기서 절반을 날렸다고 하면 절반 물량도 미련 없이 요 구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구간, 아니면 뭐 이게 깨지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첫 번째 익절을 했던 이런 구간에 익절 로스로 날려놓는 거죠. 익절 로스를 뭐 요 구간에 뭐 요런 꼬리에서 이 로스는 나는 나머지 물량을 최소한의 요만큼의 익절을 하고 싶어 하면 익절 로스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절반 익절하고 여기서 본절 로스나 아니면 로스를 잡아놨는데 이게 쭉 여기 볼멘 상단에서 볼멘 중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볼멘 상단에서 이렇게 놀다가 쭉 튀면서 볼멘 상단까지 올라가요. 추세는 죽어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익절을 날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내려와서 나는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24,200 지지 확인하고 이거 지지 못 받으면 난 다 날려야지 했을 때 뭐 여기에서 익절 로스를 스탑을 걸어 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 관점으로 절반을 익절을 날리고 쭉 홀딩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만약에 그냥 여기까지만 먹었다고 쳐볼게요. 요 구간까지. 아니면 24,200을 돌파하고 한 여기 정도까지만 타겟으로 해서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한 3, 4%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단타로 접근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그렇게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벤을 이용하면 최소한 의미 없는 타점이나 그런 데는 안 잡고 최소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볼벤을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드린 거는 볼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추가적인 설명으로 더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한 30분 정도인데 30분 정도 볼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게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관점이 이게
이렇게 해서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끝이 났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 아래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24,800에서 22,200, 거기를 끝으로 이제 많이 내려갈 거다라는 관점이었지만, 올라온 걸 보면서 이거 고점이나 이거 고점은 넘길 거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던 게 25,200에서 25,600 부분,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1.13 정도를 줬어요. 1.13 정도를 주는 게 어, 많이 나와요. 지금 자, 좀 깨끗하게 봅시다. 우리 지리장은 다 아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그 잠깐 꺼놓을게요. 잠깐 꺼놓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하나 둘 셋으로 제가 여기를 본 게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으로 여기 걸렸던 부분에 걸려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과거 차트 기준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 트렌드 아니면 요즘 차트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은 보통 한 최근 2주간의 차트예요. 최근 2주간의 차트. 그리고 큰 틀에서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예요. 여기에서. 제 기준에서는 여기에서가 중요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걸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찐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일단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걸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조정파를 주고 한 파를 더 내려간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일단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럼 이 관점을 폐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을 폐기를 하겠지만 어, 여전히 여기를 고점 부근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25,200에서 25,600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236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보고 있어서 여기를 표시를 해놨지만 여긴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4,800에서 25,200, 25,200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저도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개인톡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22,000 후반대에서 2,500불 올라갈 때는 뭐별 얘기 안 하다가 그냥 25,000에서 지금 한 이제 1000틱도 안 빠졌거든요. 1000틱도 안 빠졌는데 와 이제 뭐 저갱을 간다니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게 어디였어요? 24,000, 24,200에서 24,000 부분. 여기가 안 깨지면 다시 올라갈 거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관점이랑 다른 건 뭐죠? 여기를 넘겼어요. 이미 넘겨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넘겨버리고 내려왔으면 아마 15분봉에서는 여기서 많이 식힌 다음에 올라온 거라서 RSI는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하락 다이만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안 걸렸죠. 하락 다이만 안 걸렸어요. 근데 4시간 봉을 봅시다. 4시간 봉을 보면 아니에요. 제 기준엔 아니에요. 그 다이버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매수에서 해야 돼요. 이 과매수에서만 보셔야 되고 왜냐면 그게 신빙성이 높아요. 제 기준에 그러니까 그
과매도 구간이 아닐 때는 히든 다이버는 보면 괜찮아요. 왜냐면 히든 다이버는 이게 끝났다라기보다는 그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 다이버는 거기가 끝점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게 저는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뒤죽박죽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돌려보시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소화하시면 좋겠고, 1시간 봉을 보면은 다이버가 걸렸어요. 여기 다이버가 걸렸고, 그럼 30분 봉에도 걸렸을 거예요. 15분 봉에서 안 걸렸는데, 어, 걸렸어요.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가 끝이냐? 또 이제 다이버 기준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다이버 기준으로 걸리면 작은 타임 프레임부터 큰 프레임까지 걸려야 되는데, 일단 4시간 봉을 보면요. 여기서 뭐 여기랑 여기로 하락 다이버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제 기준에 이거는 일단 기준적으로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오히려 다이버를 보려면 얘랑 얘가 만약에 쭈루룩 예쁘게 과매수권에서, 응? 과매수권에서 얘 안 되게 만약에 걸렸으면, 그러면은 저는 하락 다이버로 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RSI도 많이 식히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의미 있는 다이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봉이랑 30분 봉에서 하락 다이버가 떴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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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디였죠? 매물대 지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매물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요 구간이 24,000에서 24,000에서 24,200 요 구간이죠. 이 요 구간 깨지기 전까지는 너무 그 빅숏 하면서 그 크게 숏 포지션 진입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 RSI 다 시키고 다 시키면서 여기 구간 지켜주고 있고, 볼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볼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볼벤과 BBW로 말씀드리면 요건 좋은 쇼타점이었죠. 여기 저항도 있고, 여기 저항 표시해드린 거, 여기 보신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볼벤 찍고, 중요한 게 뭐죠? 이 추세를 넘는데 0.02예요. 그쵸? 여기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인데 최고 구간으로 갔을 때 0.02입니다. 이게 보시면 와, 귀신같이 0.02 이내 하실 수 있지만, 계속 제가 초보 때 전 이거 보면서 하루에 매매를 한 50번 한 것 같아요. 한 50번은 했는데, 그 방에서 수경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매 타점은 진짜 많이 와요. 단타를 치려고 하면. 저는 만약에 밖에 안 나가고 진짜 만약에 매매를 많이 치려고 하면은 40번까지는 안 칠 것 같지만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 볼벤 가지고만 매매를 해도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좋은 타점이 와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타점이 와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볼벤 중단에 왔어요. 땡겨서 볼까요? 지금 계속 이거를 틈틈이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 눈에 익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멘 중단에 왔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중단에 오면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걸 크게 먹겠다 하시면 볼멘 하단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볼멘 하단 플러스 24,500 지지, 매물대 저하,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나 피보나치 채널 걸릴 겁니다. 그 구간에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피보나치 채널 1이랑 걸릴 것 같아요. 차트에 힘들 무빙이나 가격대를 보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그쵸, 1 맞나요? 확인을 해봅시다. 요 구간 1 맞죠? 네, 차트 계속 보면은
피보나치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어서 보지 않지만 이게 보여요. 이 선이 차트를 보면 여기 1이 있겠구나. 뭐 이런 거죠. 어찌됐든 그러면 여기서 볼펜 중단 왔고, 그 다음에 추세 0.0이 안 넘은 상황에서 절반 익절 날리고, 뭐 요 극점에서 못 잡았다고 쳐서, 만약에 그럼 여기서 잡았다고 칩시다. 요걸 뚫고 내려올 때, 요걸 뚫고 내려올 때 뭐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다 본줄 로스를 잡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로스를 잡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분 익절을 했으면 나머지 홀딩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채널 1이야. 1 플러스 볼펜 하단까지 와버렸네. 그럼 여기에서 전량 익절을 하든 아니면 뭐 부분 익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분 익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볼펜이 왔다가 볼펜 중단의 저항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볼펜 상단이랑 하단에서만 롱숏을 치는 게 아니라 볼펜 중단에서 볼펜 중단에서 여기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 밑에 중간에 보세요. 중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24,500 저항을 받고 있고, 피보나치 1 이걸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비비는데, 이 어제와의 다른 점은 뭐예요? 위에서 비비면서 지지의 느낌이 아니라 캔들들이 아래에서 비비면서 저항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숏을 진입을 하겠다. 그래도 로스는 필요해요. 최소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로스 선이 있다면 거기 로스를 잡거나, 아니 뭐 이런 캔들, 뭐 이런 캔들이나 아니면 뭐 요런 캔들, 여기가 여기서 많이 저항을 받았네. 요걸 넘기면 나는 도망쳐야겠다. 이걸 넘기고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은 뭐 요런 데다 로스를 잡아 두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깨고 내려오는데 추세가 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추세가 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볼펜을 찢었으니, 혹은 여기서 볼펜 하단에 왔으니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볼펜 중단에서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서 부분 익절을 해야겠다 하고 부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 로스를 잡고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볼펜으로 봐도 뭐 어떤 걸로 봐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구간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요 구간 지켜지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롱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구나. 그리고 피보나치 채널 0.886이 있고, 볼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물론 하락해서 지금 추세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0.02를 넘어가면 이 0.02를 넘어가면 0.02를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로스를 잡고 롱을 받아봐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는데 꼭 여러 번 돌려보세요. 그 전에 라이브 할 때는 술 먹고 해가지고 잘 설명을 못한 부분이랑, 이렇게 차트 보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꼭 볼펜 상하단일 필요가 없고 중단도 중요하고, 볼펜 중단도 중요하고, 그다음 플러스 볼펜에다가 다른 근거를 합쳐서 항상 말씀드리는 근거 세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다, 뭐 이런 부분과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설명하다 보니 길어졌지만 여러 번 돌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작도에 표시해 드리는 거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표시를 해 드리는 거고, 저도 매매할 때 단타를 칩니다. 제가 스윙 매매를 좋아한다고 해서 스윙만 하지 않아요. 단타도 치고 많이 해요. 하루에 그래도 매매 수가 꽤 됩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하는 날은. 그러니까 너무 제 작도 그 표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타 치시다 보면 저보다 타점 좋게 단타로 해가지고 그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이 일정하게 나시면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이전 방에 이것만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로만 매매를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커지셨어요, 시드가. 그다음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걸로만 매매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추세 터지는 경우는 뭐 좋은 손익비 좋고 뭐 볼벤 기준으로 만약에 뭐 이런 자리에서 롱 들어가서 뭐 반익을 날리고 이런 부분까지 먹으면 그럼 땡큐지만, 오히려
장 변동이 심하지 않은 주말장 이럴 때 오히려 풀로 트레이딩을 하고 풀시드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좋다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매매에 대해서 서로 아는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이 있습니다.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극단적인 예시로 앤디랑 저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 스타일이 다릅니다. 앤디가 엄청 스캘퍼였어요. 엄청 짧게 캔들 하나 먹고 나오고 이런 걸 반복했었는데 제가 알려주고 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스타일로 바뀌었지만 앤디는 짧게 먹는 스타일이고 저는 조금 이제 길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상방 관점이라면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저는 한 25% 날려요. 그때 앤디는 절반 정도를 날립니다. 절반 정도 날리고 뭐 볼벤이 됐든 여러 가지 근거로 물량을 다시 실을 때 눌림목의 물량을 실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자리에서 눌림이 예상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해칭으로 반대 포지션을 들어가서 이 반대 포지션을 먹고 농을 물량을 추가를 다시 여기랑 여기서 뭐 25% 익절한 물량을 실어서 다시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앤디는 여기서 뭐 절반 여기서 뭐 남은 물량의 절반 여기에서 익절 다 하고 풀 포지션으로 숏하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풀로 다시 롱 받아서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스타일이 달라요. 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에서 매매를 잘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앤디는 매매를 잘해요. 잘하지만 저랑 똑같이 해야지만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매매에 잘하시는 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중수 레벨은 되실 거예요. 이것만 마스터를 하셔도 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정산 기간이에요. 근데 저는 최소한 한 일주 단위로는 계산을 하셔라. 진짜 길게 계산을 하셔도 매달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라. 근데 그 달 혹은 그 주 혹은 2주 단위라면 2주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나요. 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버는 날이 있어야 잃는 날이 있고 맞습니다. 버는 날이 있으면 잃는 날들도 나와요. 하지만 그 주나 그 달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트레이딩을 맞게 하는 트레이더면 내가 주 단위로 정산을 하든 달 단위로 정산을 하면은 그 주나 그 달에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아요. 음. 왜냐면 내가 메인 관점이 잘못돼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도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그 손해를 최소화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지만 그 주에 내가 로스가 더 크네 하고 주말이에요. 그럼 단타 쳐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매매해서 그럼 수익률을 올려놔서 그 주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저희가 아마 방을 시작한 지 한 얼마나 됐죠? 잠시만요. 네. 그 방을 시작한 지 이전에 처음에 한 10분 이렇게 모였을 때부터 시작한 걸로만 치면은 한 2달 됐나요? 2달에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1000불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한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한 달 정도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매매를 살살 했어도 한 달 안 됐는데 그때 제가 필리핀 갔을 때였죠. 필리핀 가서 디코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만불이 됐다. 근데 그때 너무 속상했던 게 다 매매를 처음 하시고 진짜 기초가 안 된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잃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어 진짜 그때는 그 계좌로 단타도 안 치고 보이는 관점과 작도에 표시 드리는 대로만 매매를 했는데 저는 수익률이 1000% 이상을 해서 그게 만불이 된 건데 그렇게 돼서 속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개인 대회 하기 위해서 상금으로 그 6000불 정도를 할 거고 그다음 6000불을 빼고 그다음 남은 4000불에서 출금해서 한
2,000불, 3,000불로 다시 했을 거예요. 2,000불, 3,000불 정도로 다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몇몇 분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방에서. 근데, 지난주인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16,000불을 찍고, 지금은 2만 불이에요. 지금은 여기 롱을 먹어서 2만 불을 찍었어요. 2만 불을 찍은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가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한번 버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버는 게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맞는 방법과 내가 잘하는 걸 찾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보고, 만약에 이 비트 선물로 그게 되시면은, 미국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달러가 됐든, 하다못해 저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도 차트로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자산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잘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롱 받은 거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본절 로스를 걸어 놓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에서 지정가로 나갔습니다. 로스가 나갔고, 여기보다 조금 아래일 거예요. 요 고점보다 살짝 위에 걸어놔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이 나간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롱을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롱 받을 때 선물로 알트롱도 받았어요. 저는 배율을 당연히 높게 안 쓰고, 여러분 그 1,000불로 10,000불 만들 때도 맥스 배율이 5배였어요. 음, 10배지만 5배라고 하는 거는 시드 절반을 10배로 타기 때문에 맥스 5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 풀시드 타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절반 기준으로 10배를 탔고, 지금은 15배까지 칩니다. 비트 기준이에요. 알트 15배 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알트 많이 치시던데 알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트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지금, 어? 와, 씨, 빅롱 나온다 해가지고 여기서 고배 치면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고, 여기가 만약에 지금 고점 다 나온 거고, 하방 파동이 시작된 거면, 알트들은 저점 깨고 알트는 없어지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 관점 때문에 아직 현물 매수도 안 한 거고 한 겁니다. 예전에 매수해놨던 진짜 평단 낮은 것들 있죠. 막 이더 몇백 불 그런 것만 홀딩 중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대응하시면서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받았어요. 첫 번째로 받을 때 비트 이더랑 알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솔라나, 또 뭐였지? 니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롱을 받아 놓은 상태고, 음, 요 구간까지 받을 거예요. 요 구간까지 받고 요거 깨지면 나옵니다. 나오셔야 돼요. 롱 관점으로 24,000, 24,000에서 24,200 부분 깨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차트 좀 그려지는 거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고 카톡방에서도 얘기할게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안 주무실 시간에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음, 앞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나 이런 알려드릴 강의 같은 걸 라이브로 하거나 할 때 술 안 먹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술 안 먹은 상태에서 과거 차트 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또 카톡방에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